진행시켜. 안녕하세요. 얼리얼 엔진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먼저 얼리얼 엔진을 설치하고 얼리얼 엔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운로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글에다가 얼리얼 엔진이라고 치시고요. 그러면 관련 검색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는 가장 강력한 리얼타임 3D 창작 툴 얼리얼 엔진, 이게 이름이 끌려가지고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시면은 로그인 버튼이 나오고,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자, 로그인을 하려면 당연히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얼리얼 엔진을 설치하려면은 꼭 무조건 회원가입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 눌러 볼게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요, 해당 얼리얼 엔진 런처에 대한 설치 파일이 받아지게 되고요. 이 설치 파일을 다 받고 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냥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다 진행하면은 이제 이러한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창이 뜹니다. 어,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 엔진 설치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도 엔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엔진 버전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설치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5.74 이 엔진을 받아놨기 때문에 설치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만약에 내 프로젝트가 있다 하면은 여기 내 프로젝트 이걸 눌러가지고 여시면 되는데, 저희는 먼저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새 프로젝트에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누르시면은 게임부터 영화, TV 및 라이브 이벤트부터 시뮬레이션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건축을 할 거니까 건축 템플릿으로 가서 빈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똑같은 얼리얼 엔진 아닌가요?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떤 템플릿을 고르냐에 따라서 초반에 설정되는 프로젝트 세팅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프로젝트 세팅을 최대한 건들지 않고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건축 템플릿에서 빈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위치,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디다 만들 것이냐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폴더를 탐색합니다. 눌러서 얼리얼 엔진에서 저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스타트 UE라고 폴더 이름을 정하고요.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UE 언더바 스타트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생성 버튼 바로 눌러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얼 엔진이 실행이 됐어요. 근데 저는 조금 지금 기본 레이아웃이 좀 다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키셨으면은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디폴트 에디터 레이아웃, 여기서 먼저 눌러가지고 아예 기본 처음 레이아웃 세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이라고 있죠. 파일은 새 레벨 열기, 그리고 즐겨찾기 레벨 추가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레벨 저장부터 그 외에 다양한 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로 임포트 할 건지 익스포트 할 건지가 있고요. 그 외에 새 프로젝트부터 최근 프로젝트까지 있는데요.
자, 새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가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열 것인가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압축해서 알집 형태로 프로젝트를 만드실 건가요? 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에 종료는 누르는 순간 나가지겠죠. 자, 먼저 그러면 저희 새 프로젝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하니까 빈 오픈월드가 있고요. 디폴트 레벨이 있고요. 빈 레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빈 레벨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레벨을 만들겠다입니다. 그리고 오픈월드 레벨이 있고 그냥 레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하면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 오픈월드 엄청 넓은 세상을 만드는 거에 효과적인 레벨이고요. 빈 레벨은 그냥 일반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번에는 넘어갈게요. 나중에 혹시나 대형 월드를 만드는 수업이 있다면 그때부터 빈 오픈 월드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빈 레벨부터 세팅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디폴트 레벨 하나를 생성 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무언가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에서 먼저 이따가 자세하게 볼 건데요. 창에서 액터 배치 탭을 열겠습니다. 액터 배치 탭을 열었더니 이렇게 액터 배치가 보관함이라고 할게요. 쉽게. 보관함이 열렸어요. 이 보관함에는 다양한 액터들이 있고요. 다양한 액터에는 라이트부터 쉐입,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볼륨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처음부터 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오늘 하루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쉐이프만 보고 큐브 간단하게 배치해 볼게요. 배치한 후에 컨트롤 S 혹은 아까 파일에서 봤죠? 현재 레벨 저장 해서 레벨을 하나 저장해 볼게요. 당연히 콘텐츠 브라우저 내에서도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요. 새 폴더. 그래서 레벨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SL, 서브 레벨의 약자입니다. 서브 레벨 해서 SL 하고 테스트 01 저장. 그리고 새 레벨 하나를 또 만들어 볼게요. 새 레벨, 디폴트 레벨. 이번에는 스피어 하나를 여기다가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컨트롤 S 02번으로 하겠습니다. 저장. 이걸 왜 했냐? 파일에서 새 레벨 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새 레벨 열기, 베스트 레벨 01, 박스가 배치된 레벨이 열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새 레벨 열기 02 하니까 스피어가 배치된 레벨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레벨 즐겨찾기 한번 해볼까요? 즐겨찾기에 이 현재 레벨을 추가했고요. 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새 레벨 열기에서 01도 열어보고 즐겨찾기에 추가 하니까 바로 즐겨찾기에서 0102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파일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죠? 그리고 편집 부분입니다. 에디터 개인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자기가 얼리얼 에디터에서 대체적으로 저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역 언어 그리고 단축키 등 저희가 보통 스케치업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단축키를 지정하고 그 스케치업의 언어를 변경하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영어, 아랍어 등의 다른 언어로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얼리어렌지 자체가 한국에서 매우 많이 사용해가지고 에픽게임즈에서 이 한국어 지원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한국어에 대해서 오류가 없을 거입니다. 자, 일을 할 때는 저는 영문으로 쓰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 개인 설정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제가 일하면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프로젝트 세팅. 자, 여기서는 많은 세팅들을 제가 해왔어요. 먼저 맵 모드부터 살펴볼게요. 에디터 시작 맵. 저희가 얼리얼 엔진을 처음 켰을 때 무슨 레벨로 열릴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01로서 열리게끔 하겠다 이고요. 게임 기본 맵. 게임을 실행했을 때 어떤 레벨로 실행되게 할 거냐입니다. 이거는 게임을 이제 만들 때 실행 파일 패키징을 하겠죠. 그 패키징을 했을 때 가장 처음에 열릴 레벨을 무엇으로 할 거냐? 자, 만약에 제가 이걸로 했으면 이 레벨로 먼저 열리겠죠. 그리고 이거는 건너뛰었는데 기본 게임 모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이냐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UMG를 통해서 UI를 만들고 그 UI 바꾸는 것까지 기능을 구현을 한 다음에 실행 파일 패키징을 할 때 그때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봐야 될 곳 이제 공간 디자이너로서요. 자, 렌더링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쭉쭉 내려가 보면은 버추얼 텍스처라고 있어요. 이거는 VT, 가상 텍스처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냐입니다. 이거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특히 거대한 월드, 큰 지형을 할 때 활성화를 하게 될 겁니다. 보이는 부분만 읽어주겠다. 이렇게 돼서 최적화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부분입니다. 기본 루멘 상태로 세팅해 놓을 거예요. 바꿀 일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스크린 스페이스나 다양한 것들이 플러그인이 있다, 논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요. 여기에서도 리플렉션 메서드라고 있습니다. 리플렉션에 대한 방식을 루멘 방식으로 할 거냐, 스크린 스페이스로 할 거냐입니다. 저희는 리얼타임으로서 공간을 구성해 나가고 활용할 거기 때문에 루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캡처 해상도라고 있어요. 나중에 레벨의 복잡한 머티리얼 등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반사인 거울 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 리플렉션 캡처 해상도가 높을 때 컴퓨터 사양이 낮게 되면은 프레임 드랍이 매우 많이 느려지고요. 그리고 프레임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튕기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256으로 할 거예요. 자, 왜 하필 256이에요? 255도 있고 257도 있고 300도 있는데 자, 컴퓨터에서 저희는 컴퓨터가 자, 쉽게 가볼게요. 얼리얼에서는 그냥 2의 배수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 4, 8, 16, 32, 64, 128. 자, 저희가 선택한 드디어 256이 나왔어요. 그리고 512, 1024. 이렇게 2의 배수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1024까지밖에 없냐? 2048도 있고요. 4096도 있습니다. 그 위도 있습니다. 4096이죠. 그 위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256으로 설정해 놓고 갈게요. 그리고 플레이너 리플렉션 글로벌 클립면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멘 상태에서 이제 레이트레이싱 사용할 거냐?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까 건축국 템플릿으로
설정을 해놨죠. 거기에 맞게 세팅이 된 거고요. 더 해상도를 높이고 싶으시면은,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시면은 바꾸시면 됩니다. 서페이스 캐시에서 히트레이 라이팅으로. 그리고 이것도 켜주시면 되고요. 글로벌에서 디테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게 변하게 되는데 그만큼 부하는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메가라이트 5.5가 5.6부터 나온 기능인데요. 이거를 저는 꼭 일단은 켜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프레임 드랍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메가라이트를 설정을 했을 때 몇백 개의 라이트를 배치해도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저희 같은 공간 디자인, 예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그 안에 다운라이트, 뭐 레일 등, 그리고 광천장 조명 등 그 엄청 다양한 라이트들이 있죠. 심지어 간접광까지. 그랬을 때 인공 조명, 내부에 배치되는 조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랬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활성화 시켜주세요. 일단은 지금은, 자, 그 외에도 버추얼 섀도우 맵, 그리고 섀도우 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나이트 폴리지 실험 단계라고 써져 있죠.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를 보려고 하면요, 첫 시간에 다 보더라도 결국에는 처음 한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다 외워요? 다 까먹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자, 재시작하라고 해서 재시작하고 오겠습니다. 자, 재시작이 되었고요. 바로 프로젝트 세팅은 끄겠습니다. 끄고 또 편집해서 봐볼게요. 자, 플러그인이 있죠. 추가적으로 얼리얼에서 추가적인 기능을 받아올 건지 라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바로 그러면 저희 PCG라고 쳐보겠습니다.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프로시저하게 액터들을 생성해 주겠다, 배치해 주겠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후디니처럼 직접적으로 프로시저럴 모델링 혹은 블렌더의 지오메트리처럼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스캐터 방식으로 다양한 액터들을 뿌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재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얼리얼에서 추가적으로 PCG 기능을 사용하겠다. 입니다. 자, 빌드 부분이에요. 빌드 부분은 옛날에는 매우 중요했어요. 지금도 중요할지 몰라요. 최적화 관련 이슈나 뭐 리얼타임으로써 라이팅을 계산해 주지 않을 거야. 난 라이트 맵을 베이크해서 할 거야. 근데 예전에 얼리얼 4 당시에는 지금 얼리얼 5처럼 실시간으로 GI를 그려주거나 정말 리얼한 화면을 그려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UV 맵을 0번 채널과 1번 채널을 만들고 UV 0번 채널과 1번 채널 0, 1 만들고요. 이 부분을 텍스처용 UV, 이 부분을 라이트 맵용 UV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라이트 빌드를 각각 모빌리티도 스태틱으로 맞추고 이거 라이트도 스태틱으로 맞춰가지고 빌드를 걸었습니다. 그 빌드를 걸어가지고 하는데 그 빌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리얼 4까지는 진짜 리얼타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번에는 음,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빌드는 하지 않고 얼리얼 5의 매력적인 기술 루멘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플랫폼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뭐가 있냐? 자, 픽셀 브릿지, 팹 등이 있죠. 소스를 불러오는 곳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먼저 픽셀 브릿지도 있지만 팹을 눌러볼게요. 팹을 눌러보게 되면은 다양한 소스들을 받거나 혹은 자기의 라이브러리로 가서 자기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스들을 바로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리어레인지는 4.0 버전부터 사용해 왔어서 그런지 지금 공짜 무료로 풀린 어셋들을 매일매일 받아가지고 소스들이 매우 많아요. 자, 그리고 이따가 한번 받아볼게요. 그리고 데이터 스미스가 있는데 데이터 스미스가 4버전 때부터 나왔어요. 이제 스케치업용, 맥스용, 라이노용 그 외에 등등등 있는데 아쉽게도 블렌더용은 없습니다. 후디니용도 없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스미스를 사용하게 됐을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본, 라이트, 쉐이프 등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큐브를 클릭하면 큐브가 배치가 되고요. 라이트를 누르면은 라이트가 배치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액터 배치 아까 창에서 액터 배치를 눌렀었죠? 여기에도 라이트랑 쉐입이 있습니다.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이렇게 배치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옆에 이 창이 있어요. 블루프린트 항목이라고 합니다.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라면은 여기서 처음에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비긴 플레이 시작할 때 이벤트입니다. 시작할 때 어떠한 기능을 실행하겠다 이고요. 틱은 말 그대로 매 틱마다 호출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상에서 어떠한 기능을 만들고 싶을 때 여기다가 자, 얘로 헬로라고 돼 있어요. 컴파일, 저장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헬로라고 뜨죠. 자, 그리고 옆에는 레벨 시퀀서라고 있어요. 이 시퀀서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시퀀서로 카메라 트랙을 잡고 무빙을 하고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렌더 시작에 대한 부분이라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시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은 뭐냐면요. 이거를 게임 실행하겠다입니다. 뷰폴트로 해당 마우스 오버랩을 하니까 활성 레벨 에디터 뷰폴트로 이 레벨을 플레이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매우 친절하게도 자세한 내용 보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리얼 엔진이 굉장히 친절해요. 네. 게임 실행 그리고 ESC 키 누르면은 밖으로 나가지는데 Shift 1 옆에 땀 표시 있죠. 물결 표시 있죠. 이거 눌러도 나가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 가볼게요. 여기가 뷰포트 부분인데요. 뷰포트에서 뷰폴트에다가 해당 액터를 배치하고 라이트를 배치하고 했었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애들입니다.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아우, 친절해. 네. 여기는 자, 클릭해 보면은 모드 선택, 이동 선택부터 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옆에 다 있습니다. 선택 기능, 선택만 하죠. 무브 기능, 무브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어요. 회전 기능입니다. 회전 로테이션 시킬 수 있고요. 스케일 기능 키울 수 있습니다. 크기를 줄이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클릭해서 해야 되냐? 너무 귀찮죠? 그래서 단축키가 있습니다. QWER, QWER.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이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게임할 때 QWER 많이 사용하죠. 게임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서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금방 적응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동을 하죠. 이동도 WASD예요. 어떻게? WASD 누르면 움직여지지 않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WASD 누르면은 움직여집니다. 당연히 뷰 전환도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른 상태로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월드 스페이스 좌표, 로컬 스페이스 좌표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할 때마다 토글이 되는데요. 단축키도 있어요. 컨트롤 하고 요거래요. 1번 옆에 물결 표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왼손 좌표계 하면서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었죠. 이렇게요. 이 축을 월드 기반으로 할 거냐, 로컬 기반, 액터의 중심 위치로서 할 거냐,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지모를 로컬과 월드 좌표계로 전환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 스냅 관련이에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스냅이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꺼버리면 스냅을 비활성화하는 겁니다. 옆에 액터로 이동을 해볼게요. 무빙을 할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늘려보겠습니다. 50으로. 탁탁 걸리죠? 이거가 이제 무브에 대한 스냅을 하겠다. 여기는 로테이트에 대한 스냅을 하겠다. 몇 도씩 돌리겠다. 이거를 끄게 되면요.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죠.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끼고 늘려볼게요. 스케일 10씩. 아, 너무 커서 안 되네요. 1씩 할게요. 이렇게 1씩 늘릴 거냐? 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나요?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가로, 중가로, 대가로 이거 있죠? 키보드에. 이걸로써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액터 배치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팁. 키보드의 엔드 키를 누르는 순간 얘가 이 밑에 액터에 맞춰지게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액터가 콜리전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이 기능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능? 엔드 키를 눌러서 바닥에 붙여 버리기. 얍. 네. 그리고 옆에 이 부분을 봐볼게요. 원근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근 그리고 카메라 액터로서 뷰를 볼 건지 상단으로 볼 건지 하단으로 볼 건지입니다. 자, 그리고 직교 클리핑 평면 막 등등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원근으로 해놓고 이렇게 필드 오브 뷰로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근거리 평면 조정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저는 기본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원근으로 해놓고 필드 오브 뷰 90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속도입니다. 속도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빨라지겠죠. 카메라가 엄청 빨라져요. 무슨 전투기 같습니다. 얍얍 하면서 줄이면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여기서 줄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너무 귀찮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동 중에 저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우스 휠로요. 휠을 앞으로 늘리게 되면은 빨라지고요. 마우스 휠을 뒤로 굴리면 느려집니다. 이렇게요. 여기 수치값 변하는 거 봐주세요. 달라지죠?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리니까. 어떨 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동 중에 굴려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팅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데는 라이팅까지 볼 거냐, 모든 걸 볼 거냐, 씬을 보통의 라이팅으로 렌더링 합니다 라고 옆에 써져 있죠. 라이팅 제외는 당연히 라이팅 없이 씬을 렌더링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와이어프레임, 디테일 라이팅, 라이팅만 볼 거냐, 리플렉션만 볼 거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련 뷰에서 어떤 것들을 끄고 킬 건지입니다. 콜리전까지 볼 건지. 콜리전이 있죠? 만약에 박스에서 콜리전을 없애볼게요. 제가. 자, 콜리전을 제거하겠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 얘는 지금 이러한 선이 있어요. 콜리전이 있는데, 얘는 콜리전이 아까처럼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콜리전을 생성하겠습니다. 박스 간수화 콜리전. 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콜리전 끄고, 만약에 스태틱 메쉬를 끈다 하면은 스태틱 메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뷰로 볼 건지 여러 개의 뷰로 볼 건지 상단 와이어프레임, 정면 와이어프레임, 오른쪽 와이어프레임 있죠. 근데 솔직히 작업할 때 거의 이 방식으로 밖에 작업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옆에 아까부터 궁금했죠? 아웃라이너 뭔지 뷰폴트에 배치된 이 액터들이 목록이 있는 곳입니다. 액터들의 목록을 표시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디테일, 이 부분이죠. 이 큐브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큐브의 위치, 회전, 스케일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이 큐브가 어떤 모빌리티인지, 현재 스태틱인지, 스테이셔널인지, 무버블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무버블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스태틱 메쉬. 이게 큐브로 설정되어 있죠. 액터 안에 스태틱 메쉬가 들어있다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커서 포인터로 바꾼다 하면 바뀌게 됩니다. 디폴트로 값을 초기화한다 하면 널이 되고요. 다시 되돌려 볼게요. 그리고 머티리얼입니다. 머티리얼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직스, 물리 쪽인데 이 부분은 건너뛸게요. 그리고 콜리전도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하게 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컨텐츠 브라우저 부분인데요. 일단은 레이아웃에 고정시켜 놓을게요. 고정시켜 놓는 이유는 이렇게 누르고 다른 데 클릭하면 내려가거든요. 불편하죠. 누르고 레이아웃에 고정.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스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메쉬를 만들었어요. 임포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릭 드래그로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블렌더에서 하나 FBX를 만들었어요.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임포트 해올 수 있습니다. 임포트 할 때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메쉬가 들어왔죠. 당연히 임포트 눌러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탭이라고 있습니다. 탭을 누르게 되면 탭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 저희의 도서관 콘텐츠 브라우저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걸 받아볼 거냐? 저희 인테리어니까 인바이러먼트 팩 한번 받아볼까요? 프로젝트 추가하시고 버전 저희는 5.7인데 5.6까지밖에 없으면 그냥 5.6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추가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잠깐 그러면 기다려 봅시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죠? 근데 하지만 빨리 감기로 했으니 네. 그래서 받으니까 이렇게 어셋들 그리고 레벨들이 이제 추가가 됐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이렇게 콘텐츠 브라우저에는 어셋, 다양한 어셋들, 그러니까 스태틱 메쉬 액터, 머티리얼, 그리고 레벨, 그리고 시퀀서 등등이 모두 들어있는 하나의 거대한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 들어있죠? 블루프린트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얼리얼 엔진으로서 뭔가를 만들 때 대체적으로 놀이터를 만든다. 이러한 소스들을 사용해서 빠르게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스태틱 메쉬를 찾으려고 막 찾아다녀요. 그럼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가장 상위 폴더에서 스태틱 메쉬만 보려면은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스태틱 메쉬 하면 스태틱 메쉬만 보이게 되고요. 당연히 다른 것들 그 외에 머티리얼 그 외에 블루프린트 그리고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검색 또한 가능합니다. 자, bp 언더바 하면 bp 언더바로 시작되는 이름들을 검색하게 되겠죠. 자, 너무 길었죠?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아까 옆에서 폴더 리스트로서 폴더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가 랜드스케이프 할 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일하자.